직연재판부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결국 화요일로 연기가 된 셈인데요.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병철 변호사님 밤에 급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실제 예상을 했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지기현 재판장의 굉장히 이렇게 실수 중에 큰 실수라고 봅니다. 이 재판 진행, 소송 지휘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예, 예. 이번에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막판에 8명의 재판을 병합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완전히 도떼기 시장처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완전히 시장통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결심할 단계가 됐다. 그래서 구형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하면 제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윤석열 사건만 딱 떼서 딱 오늘 진행을 했었어야죠. 나머지는 분리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속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구형이 되기도 전에 서정 확인 그리고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8명의 재판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조금 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직연재판부가 이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 앞으로 이거 다 들어보려니까 12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13일로 네. 일단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했다는 네. 이제 내용인데, 자, 이것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법적 용어인데 이게 이제 네. 증거를 서류로서 제출하는 걸 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증거라는 게 이제 대부분은 다 서류로 내는 거고, 그게 서정이고, 예. 사람이 직접 와서 이제 증인이 직접 와서 진술한다. 그건 이제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사람 인자, 인증, 물건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 칼 같은 거라든가, 살인죄. 그런 경우는 이제 물증.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서정들이 많죠, 이런 사건은. 네,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진술을 이제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진술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만들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참고인 신문 조서. 조서는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직접 쓴 거다. 그러면 진술서 등등등등. 사실 다 이제 서류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이제 서정인데 그 증거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결심해 와가지고 8명을 한꺼번에 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지기현 재판장이 너무 좀 실수를 해도 고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큰 실수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 10시 재판을 9시 20분으로 당겨서 한 40분 정도 네. 빨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정에 대한 확인들을 쭉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이 확인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그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서류 제출하면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안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봤는데 이게 이제 공소장 변경 이제 그 부분도 막판에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또 특검에서 신청한 것도 제가 굳이 저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또 허가를 하고 상대방의 반발을 불어일으키고 내란 특검에서 저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좀 그게 의구심이 드는데 비상계엄 내란을 한 5개월 전에부터 모의를 했다. 그게 이 공소사실의 핵심과 큰 그게 영향을 주는 건지도 좀 그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내면 어쨌든 증거라는 걸 내면은 상대방이 그 서류로 돼 있는 증거를 동의하겠다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 증거가 채택이 되고 판단은 이제 판사가 하면 되는 문제인데 동의를 못 하겠다 하면은 그 서류로 적혀 있는 거기에 진술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으로 또 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판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두 번째 더 오늘 이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뭐냐면은 김용현 변호인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김용현 사건의 증거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김용현 쪽 변호인들이 여태까지 보면은 엉망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진관 재판장님한테 감치도 당하고 그게 이제 이하상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권우영 변호사 이랬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오전에서부터 검사들하고 쓸데없이 시비를 붙여서 싸우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간의 다른 어떤 재판에서 여러 군사령관들이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취지의 진술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나는 대통령이 그 국군에 날 때 뭐 한동훈 씨를 뭐 총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걸 들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령관은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한 500개의 그 증거를 오늘 또 추가로 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특검 쪽에서 그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걸 왜 결심할 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사전에 결심하기 전에 지기현 재판부가 다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예. 8명을 이렇게 병합시키면 안 되고, 가장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것만 오늘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시간으로 또 해야지. 저는 어쨌든 간에 실수도 너무 큰 우스꽝스러운, 경력도 많은 법관인데 하여간 재판부의 그런 이런 미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유감입니다. 자, 윤석열 김용현 재판부의 아예 재판부가 이거 변호인단의 꿰매 아예 빠져버렸다.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럴 재판 수 있죠. 과정에서 네.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오늘 재판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걸 네. 시간을 저녁 8시 정도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청석에 한 30명 정도 앉아가지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싸움 걸고 그리고 그렇죠. 막 이런저런 그 이제 얘기를 공방을 하면서 네. 아예 오늘 구형이 안 되도록 작전하고 들어왔다. 작정하고 이제 이렇게 좀 네네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네네. 지금 부장판사가 결국은 말려들었다. 또는 정확하게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저는 계획이, 전체적인 이 계획이 전혀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지 못했다, 재판부가. 그렇다면 이제 특히 이제 김용현 변호인들한테 완전히 말렸고, 방청객들한테도. 그런데 또 뭐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든 연기가 됐다 해서 뭐 김용현이나 윤석열 피고인한테 뭐 그렇게 뭐 유리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분들은 이것 자체가 어떤 정치 투쟁이고, 바깥에 있는 윤의계인 극우 세력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어떤 그런 찰나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이라도 주고, 또 뭐 6월 달 지방선거에 또 나오려고 하는 정치적인 욕망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모든 것에 휘말렸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김용현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윤석열한테 넘어갑니다. 네. 이거 지금 하루 종일 시간 다 잡아먹어버리고 나머지 또 5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지연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고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면 자, 다음 주 맞습니다. 화요일에도 구형이 맞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뭐 어디까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기현 재판부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한다면 분명히 저 윤석열이든 그 8명의 피고인 그 이 변호인들이 또 이런 사태를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지금 이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 같고 예를 변호사님 들면 예. 이진관 재판장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는 백대현 재판관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백대현 그 부장판사님이 꼭 그 필요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제출한 그 증거의 증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바로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딱 그것만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네. 윤석열 변호인 측의 여러 주장들을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거든요. 거기서도 뭐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한 500가지가 또 추가로 나왔다. 이걸 제출하도록 허용을 해달라.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막 주장했는데 그냥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재판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장님들하고 비교하면 지기현 재판장은 본이든 아니든 정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이 법률가로서 지금까지 활동해 보실 때 재판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구형하기로 자, 이미 공개한 날에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예 3-4일 뒤에 다시 재개하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그러면 차라리 사실은 오늘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밤새더라도 이제 12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밤샘 재판을 하든 내일이든 뭔가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또 왜 이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기하느냐. 뭐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재판 처음 오전에 이제 시작할 때에 지기현 판사의 소송 지휘에 대해서
또는 제가 더 나아가서 내란 특검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판사가 문제죠. 8명이나 뒤섞어 가지고 왜 하는지가 내 이해가 안 됐고 둘째 결심을 어쨌든 한다라고 하는 결심 공판 기일이고 검찰의 그 특검의 구형을 이렇게 듣는 기일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8명 중에 나머지는 큰 관심 없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한 명에 대해서 집중해서 절차 진행을 하도록 정리를 해야지. 처음부터 김용현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헤매고 있으니까 저거 왜 저러지? 했는데 결국은 참 이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사태가 벌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제대로 끝내야 될 텐데 이거 못 끝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먼저 좀 경고나 이렇게 좀 뭐 제가 포장을 보기에는 좀 해놓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늘 김용현에 대한 증거조사도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막을 보면.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나머지 김용현 외에 나머지는 별도의 기일을 잡고 다시 윤석열이하고 변론을 다시 분리를 해도 되니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는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네, 후속 그렇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중앙지법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문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태라고 그렇습니다.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주기현 판사가 징징거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막 맞서듯이 싸우고 하면 결국 자, 형량에 대해서 판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괘씸죄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윤석열이 막 꼬박꼬박 졸고 있고 희죽희죽 네, 웃고 이런 네. 거 보셨죠? 네, 네.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재판받고 결심이고 본인이 사형이 그렇습니다. 구형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완전히 코미디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꼬박꼬박 존다든가 이제 이 문제도 그 윤석열의 그 태도도 정말로 심각하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은 오늘 진행된 거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진행된 게 전혀 사실은 없고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진행이 주로 된 거니까 그걸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사람이 또 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재판장의 재판 진행의 미숙 내지는 이런 무책임한 재판 진행 때문에 발생된 문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연장으로 아까 제가 언론 그 뉴스를 보니까 인제 오후 한 6시 경 이렇게 되니까 다들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중간에 그냥 좀 나가서 바람 좀 쉬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하면서. 네. 쉰다면은 동시에 딱 쉬고 지금부터 한 20분 휴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도저히 이 지금 병합된 방식으로는 절차 진행이 어렵겠다. 그러면 재판장이 다시 변론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딱딱하고 가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특검의 검사들도 자꾸 재판장님이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해 달라라고 굉장히 좀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또 그간에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하상인가 이런 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변호인의 그런 막말식의 깽판식의 그런 어떤 변론 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재도 못하고 이신관 재판장님 같았으면 바로 그냥 감시시키든가 강력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란 사건에 마지막에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을 모의한 2인자 김용현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장통의 도떼기 시장에서 무슨 난장이 벌어진 듯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의 망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 13일로 미뤄졌다는 내용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제가 나누는데 다시 한번 지금 예. 요 스픽스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기현 재판장님은 다음 주 화요일 절차 진행을 피고인 윤석열에 한해서 제한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